고양이를 두고 여행 가지마 임마. 농담이고요.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고양이도 안전하고 보호자분께서도 만족스러운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요새 여행 가면 막 할인 엄청나게 해주는 거 알고 계세요? 발 빠른 분들은 이미 다 해외 다녀오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집 고양이를 두고 여행을 가야만 하는 집사님들, 요거는 그냥 최소한으로 해놓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애들 데리고 진짜 뛰어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키시고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 강아지랑 함께 가는 여행 패키지들도 찾아보면 막 있고, 사모님 애기씨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 가서 적응하는데 일주일 걸려. 여행은 이틀, 2박 3일인데. 인간은 여행을 가지만 고양이들은 결국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디다 남겨둘까? 가장 고양이다울 수 있는, 약간 정치인 같았나?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자동급식계, 자동 화장실 있으면 일주일 놀러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외로워요. 1박 2일 정도는 특별히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사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장소에 세팅해 주시고 떠나기 직전에 화장실까지 치워주시면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박 3일부터는 온정어린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펫시터를 고용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고양이를 돌봐줄 수 있는 평소의 친구, 이거 이제 대인관계가 평소에 어땠는지 나옵니다. 큰 고양이는 집을 비울 때 무조건 작은 고양이한테 돈 주고 애들을 이제 맡아달라. 돈 주시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우리 집 고양이들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인에게 고양이들 사냥놀이, 사료, 화장실 치워주는 거 이런 거를 같이 부탁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업체를 선택을 해서 고양이들 펫시팅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펫시팅을 할 때도 이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짧게 여행을 떠나실 때 펫시팅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세요. 경험해본 우리 펫시터가 잘해. 우리 집 고양이들 아주 그냥 귀신같이 마음을 쏙쏙 알아서 케어를 잘 해주신 분이었다면 다음번에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또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선택 매칭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기간을 넉넉히 두고 펫시터를 신청을 하는 방법 무조건 좋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잘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집 고양이는 어느 정도 소심한 편이라서 먼저 접근하는 거는 무서워해요.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과하게 만지면 갑자기 깨무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식의 고양이들의 기본 특성을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는 건사료는 하루에 이렇게 몇 번 나눠서 주고 습식 사료는 하루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 주는 법도 같이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 평소 고양이 케어하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펫시팅을 맡기고 떠난 시점에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잖아요. 특발성 방광염이 온다거나 심하게 토한다거나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평소에 다니던 동물병원이 있으면 혹시라도 우리 집 고양이가 아플 경우에 이 병원으로 치료를 가서 케어를 해주세요. 아팠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펫시팅 업체에 미리 문의하시고 근처에 살고 있는 비상연락처 하나 남기시는 게 좋죠. 좀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개입하셔서 고양이들 치료 진행이라던가 입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같이 케어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그냥 불안하다, 또는 우리 집 고양이가 계속 약을 좀 챙겨 먹어야 돼. 근데 다행히 너무 쫄보는 아닌 거죠. 낯선 환경에 가도 2-3시간 지나면 금방 그 공간에 적응을 하고 일상생활 하듯이 사료도 먹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호텔링이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 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성격에 달렸어요. 3일 동안 밥 안 먹어. 이런 친구들 호텔링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 있어요. 무조건 미리 다 이거 해놔야 돼. 호텔링 공간은 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 공간을 아무리 깨끗하게 케어를 한다고 해도 다른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출입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각보다 아주 넓지는 않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곰팡이성 피부병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종합 백신 기초 접종 완료, 추가 접종 완료 또는 백신 항체가 검사를 했더니 충분히 있어. 기본적으로 하나는 옵션을 갖춰야만 하고요. 호텔링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야외 공간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모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구충약, 심장사상충 예방도 할 수 있고 뱃속에 내부기생충 같은 벼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도 방어력을 확실히 갖춘 상태에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호텔링이나 이제 입원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애들이 좀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아이가 평소에 먹던 사료, 처방식 같은 거 잘 챙겨서 입시를 하는 게 좋고요. 호텔링 하기 전에 몸무게 꼭 체크해 놓고 호텔링 끝나고 나서 몸무게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집 고양이가 너무 살이 많이 빠지진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상외로 우리 집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심한 뭐 장염이 온다거나 2차적인 어떤 질병 상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약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먹어야 되는 기간 동안 충분한 약 떨어지지 않게 챙겨서 투약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온전한 호텔링의 준비가 끝났다. 근데 나만 준비 끝났다고 우리 집 고양이도 준비가 다 끝난 거 아니죠? 처음에만 낯가림이 심해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라고 하면 그 호텔링 하러 가기 전에 안정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먹인 상태에서 호텔링을 시작을 하거나 하루 정도는 밥을 좀 안 먹으려고 했다고 하면 식욕촉진제도 따로 처방받아서 혹시라도 우리 집 고양이가 한 끼 이상 안 먹으면 꼭 식욕촉진제도 챙겨서 먹여주세요 라고 당부한 다음에 입시를 하십시오. 괜히 우리 집 고양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몇 끼나 굶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 아픈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성묘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새끼 고양이 있을 때는 가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어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고양이를 혼자 두는 거는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발달에도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고양이들이 되게 호기심이 넘치면서 너무 막 심심해서 난리가 나요. 집에 있는 것들 그냥 막 다 풀어헤치고 뜯어먹다가 이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가 아닌 성장기 고양이 하루 동안 집을 비우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답답했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고 나가자! 여행 가자! 지금 다 부릉부릉 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집 고양이들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서 우리 집 고양이를 더 잘 케어하려면 이렇게 나는 한번 갔다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 집 고양이의 나이, 성향, 집에서 케어할지 전문 호텔링을 맡길지 이 부분까지 결정하시고요. 고양이 특성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고양이도 안전하고 보호자분께서도 만족스러운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